작년에 12월 달에 제 강의가 있어가지고 그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실무 연수교육할 때 썼던 자료인데 입법 예고안에 개정된 안만 나왔을 때 그때 했던 거라 지금 시행을 이제 하는 거지 이제는. 일단 제일 큰 게 뭐였냐면 주말 체험 영농이 가장 큰 이슈였던 게 종전에는 농업진흥지역이든 아니든 다 취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농업진흥지역 아니면 이제 농업진흥 외의 지역만 가능하게 되는 바람에 요게 제일 중요한 단어야. 내가 농지가 나왔는데 농업진흥지역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도면을 봤을 때, 화면을 딱 보면 경지정리가 잘 돼 있으면 이게 농업진흥지역이에요. 근데 경지정리가 잘 돼 있다고 해도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경우가 있어. 꼭 토지용계 확인서를 뜯어서 토지를 봤더니 그게 두 번째 칸에 농지법 해놓고 농업진흥지역 해놓고 진흥구역일 수도 있고 보호구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써있지 않으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거야. 저 글씨가 안 써있는 것만 이제 주말 체험 용농으로 취득이 가능하고 우리가 뭐 투자를 한다거나 또 중개를 한다거나 할 때 일반인들이 취득할 수 있는 거에 거의 뭐 80% 이상은 주말 체험 용농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는 농업진흥지역이 딱 떠있는 순간 포기 못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금지행위가 신설이 된 게 농지를 가지고 이거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걸 중개업 하시는 분들을 규제하려고 소유하면 안 되는 건데 또는 상한을 만약에 넘었는데 그걸 알고도 우리가 중개학을 권유한다거나 중개한다거나 이거 하면 안 돼요. 위탁경영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탁경영 사실 이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취득하게 하려고 권유하거나 중개도 안 되고 임대 사용대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권유하거나 또는 중개하는 건 안 된다. 그 밖에 그거와 관련된 광고 행위 하지 마라. 이게 신설된 거야. 근데 그동안 LH 그 감차장이 문제가 좀 있었던 거 이후에 규제를 좀 강화하려고 낸 거고, 그 다음에 농지증 발급받은 게 비교적 뭐가 바뀌었냐면, 다른 거는 바뀐 거 없고요. 일단 농지를 무조건 취득한다 그러면 나중에 등기할 때 첨부 서류를 내야 돼. 그래서 첨부 서류로 농지증이 들어가야만 등기 이전이 되는데 이걸 안 냈다. 등기는 안 된다. 항상 등기 첨부 서류이기 때문에 농지증 발급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농업 경영 계획서라고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주말 체험 영농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라라고 바뀌면서 명칭이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예요. 농업 경영 계획서가 아니라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해서 동네에 있는 시군면에다가 발급 신청을 하면 되는데 요 발급 신청할 때 옛날에 우리가 쓰는 서류가 있었어. 그 서류가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내가 면적 얼마짜리를 현재 내가 노동력은 얼마 있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농지가 있으면 이렇게 쓰고 있다. 간단하게 이것만 확인했는데 요 리을항이 이제 신설이 된 거지. 당신이 직업이 뭔데, 봉사를 지금 경력은 있는지, 영농거리는 어떤지 해서 요 세 가지를 추가로 하는 게 생기면서 이 영농거리가 문제가 된 거야. 영농거리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내가 취득하려는 시군구면 그 안에 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사람이면 취득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인정해주겠다 했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평택시에 는 땅을 사는데 내가 지금 현재 의정부시 살고 있어요. 그 인접 시군구도 아니고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재량인 거야. 시군면장에 이제 발급하는 담당자가 고민을 해보겠지.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인정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안 된다. 내가 만약에 이거는 당신 농사 안 짓기 뻔하다 해서 그러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재량상으로 돼 있어서 어떤 지자체 나오고 어떤 지자체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어떤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다라고 얘기는 하나 했고 규정이 하나 생겼는데 이게 없었어요. 이게 옛날에 농지관리위원회 뭐 이런 게 있었다가 다 폐지됐다가 LH 사태 이후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투기가 일어날 예를 들어서 파주에 무슨 신도시가 생겨 신도시 생기는 주변에 있는 주변에 농지는 가격이 오를 거니까 그런 투기가 성행할 것 같거나 우려가 있다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를 묶어요. 묶으면 농지증 신청할 때 심의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의를 거치게 되면 날짜가 오래 걸릴 거 아니야. 아까 전에 우리 이원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심의 기구가 한 달에 한 번 열려요. 내가 직업이 따로 있는데 뭐 한다고 가면 내가 그때 교통비를 얼마 받았냐면 5만 원인가 받았어. 그거 받으려고 오지 않거든. 출석률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든 거야. 그래서 지난주는 원래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최근에 이제 관심이 농지 쪽으로 하도 많이 보니까 일단 지자체에서는 두 번 정도에 세 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법규상에서는 야 그러면 농지증 신청하면 7일 안에 해줄게. 근데 경영계획서 작성 안 하면 볼 게 없으니까 4일 안에 해줄게. 심의 대상이면 그래도 이게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니까 14일 정도. 14일이면 우리가 보통 5일째 근무가 아니라 7일로 잡았을 때는 2주잖아요. 그 날짜로 잡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날짜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는 신청하면 4일 안에 나오던 건데 7일, 그리고 경영계획서 작성 안 하면 2일이었는데 4일, 그리고 심의가 없었는데 심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14일을 기다려야 된다. 특이한 게 주말체험 영농은 작년에는 없었어요. 경영계획서 없어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경영계획서 작성을 해야 되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얘는 7일 안에 나온다. 이렇게 개정이 된 거고 처분 명령 사유는 이제 이용을 안 한 사람들에 대한 규제하려고 강화시키는 규정이 하나 있었고 이행강제금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해진 건데 이거는 이제 고인님께서 공부할 때랑 여러분이 공부할 때랑 달라요. 지금 자격증 따신 분들은 작년에 배울 때까지만 해도 이행강제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때릴 거냐 그러면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있으면 그 개별 공시지가의 그냥 20%였어요. 가격의 20%였으니까 1억이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20% 10만 원이잖아. 근데 그게 강화되면서 감정 가격도 보겠다. 해당 토지가 예를 들어서 개별 시가는 1억인데 감정 가격은 막 2억일 수도 있거든. 근데 개별 시가 기준하면 너무 나쁜 놈들한테 싸게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감정 가격하고 개별 시가 두 개를 보고 그 금액 중에 높은 금액이 얘가 예를 들어서 2억이고 개별 시가 1억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 높은 금액에 그래서 이거를 혹시 이승환 알아요? 이승환? 이승환하고 옛날 오태호가 있었는데 그때 얘네가 그룹이 2호 공감이라고 있었어. 2호 공감이 뭐냐면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 중에 높은 금액이 25%. 이거 꼭 기억하시고 공시지가 감정가격 중에 높은 거. 요게 기억 항목이 있었다가 니은 항목이 신설됐어요. 옛날에는 농지를 이용하세요라고 했는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농사 안 졌어. 그럼 처분하세요를 옛날에는 했는데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때렸는데 지금 하나 더 생겨서 원상회복 농지에서 농사 안 짓고 다른 거 했어 원상회복 했는데 이행 안 하면 이때도 이제 이행강제 부과하겠다고 해서 요 니은 항목이 신설이 돼서 농지에 대한 규제가 엄청 세진 거지. 요 실태조사가 되게 중요한 건데 옛날에는 농업진흥지역이면 농사만 지어라. 근데 국가가 농사만 지어라고 해놓고 검토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야 니네 뭐 하는 거야? 진흥지역이면 농사지라고 해놨는데 조사를 해봤니? 했더니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실태조사라는 규정을 옛날에는 임의 규정이었었어요. 농지인지 아닌지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이 규정을 바꿨어. 이것 때문에 이제 의무사항이 된 거야. 그러니까 법 공부하는 이거 보자마자 끝났다 이렇게 된 건데 옛날에는 안 했거든. 법에는 있으니까 임의 규정이라 이 사람들도 할 일이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농업 지역이 현재 어떻게 이용되는지 조사해야 되고 정보 시스템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등록된 거랑 같은지를 이제 맞춰야 돼. 이제 무조건. 그거를 보통 언제 하냐면 추수할 때 하니까 9월 달. 농사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이때 추수할 때 보면은 농사 안 지었으면 뭐 아무것도 없겠죠. 9월에서 10월 사이 아마 동네 어귀에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을 거예요. 조사기가 뭐 해가지고 붙으면 저 실태 조사하는 같다라고 이제 인정하시면 돼. 옛날에는 이걸 안 했던 이유가 인력 부족. 사람이 없 그래서 못했는데 이제는 법규상 하야한다로 바꿨기 때문에 알바생을 쓰더라도 현황 조사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만약에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게 걸리면 아까처럼 농지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되고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되면 1년 동안 처분 안 했을 때는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명령을 때리고 이 6개월 안에 명령을 했는데 처분 안 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나온다.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불안하니까 내 땅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야. 10억짜리면은 2억 5천이 매년 나오는 거야, 매년. 그러면 이게 4년이면은 내 돈 다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마무시한 건데 이거를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농지 취득했다가 이제 나중에 망하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려주셔야 되고 농지관리위원회는 뭐 새로 생겼다라는 거. 농지위원회하고 관리위원회가 뭐가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다가 두는 거를 우리는 보통 농지관리위원회라고 하고요. 위원회는 이제 국토부하고 있는 거를 뭐 중앙도시계위원회처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거는 농지관리위원회고 그리고 동네에 두는 거는 농지위원회. 시군위원회에다 두는 거는 농지위원회인데 아까 심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15명? 10명에서 20명 사이로 이제 구성을 해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10명에서 12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현재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 사람이 발급받는데 문제가 없겠냐.
그래서 여기 심의 거치면 십사일 거치라고 했던 게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목적적인 추진 상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농지 소유를 했는데 사람들이 어떠한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공무원이 나가야 되는데 공무원이 바쁘니까 요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게끔 그럼 이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10명 이내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또 둬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예외 규정을 둔 거죠. 거의 다 이제는 분과위원회에서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농지대장이 이제 농지원보로 바뀐다라고 했던 게 작년에 8월 달에 개정되면서 8월 17일 날인가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된 내용 갖고 만든 거라서 근데 벌써 1년 지났잖아요. 1년 뒤에 실시하는 거라서 이게 8월 18일인가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는 거네. 농지 원부란 말을 쓰면 안 되고 우리 이제 배운 사람들이니까 농지 대장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 농지 대장이 있으면 뭐가 장점이냐? 이게 이 농지에 있는 그 소재지에 있는 그 땅이 누가 소유를 하고 있고 누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증명서야. 이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명인데 내가 8년 이상 농사를 졌다라는 걸 내가 선들한테 알리려면 내가 농지 원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지 원부가 있으면 일단 농지 원부를 가지고 옛날에는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농지 원부가 아니라 농지 대장을 발급을 받아서 제가 농사를 이렇게 지어왔습니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쓰기 때문에 농지 취득하면 무조건 농지 대장 발급부터 받아봐야 돼요. 시군면에서 여기 현재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할 때 소유자님 또는 임차인한테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 공무원이 갔을 때 조사도 해서 농사 짓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인정이 된 서류잖아요. 나중에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농지 대장밖에 없는 거지. 이게 그때 LH 강 차장이 문제가 생겨서 농지법 강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뉴스에 나오고 뭐 한국 토지주택공사를 한국 농지투기공사로 바꾸고 막 이랬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현재 이후에 이렇게 좀 약간 규제를 강화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법 규정이 강화됐다가 2018년도에 개정이 된 거니까 하나 더 볼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이제 제 카페에 들어가시면 항상 법제처 들어가잖아요. 이게 개정되는 걸 여러분이 확인 못해. 저는 이거 보고 만든 거니까. 내가 만들었으면 여러분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국가정보법령센터 들어가셔서 이게 시행되는 규정이 5월 달에 시행되는 거, 3월 달에 시행되는 거, 8월 달에 시행되는 게 다 달라서 이게 이제 어떤 내가 브리핑을 해야 된다, 중계를 해야 되는데 언제 실시했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그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셔서 농지법이라고 치는 거야. 치면 이제 왼쪽에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세 가지가 있는데 법은 자주 못 바꿔요. 국회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우리 행위제한을 받는 거는 요 시행령이야. 그래서 항상 시행령을 보다 보면은 두 개가 나오거나 세 개 나오거나 막 이래요. 근데 요 앞에 예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 여기 예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뭐냐? 입법 예고야. 근데 날짜를 보면은 8월 18일이라고 써 있죠.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오늘이 8월 16일이니까. 그러면 현재는 이 5월 18일 그 시행됐던 법령 위주로 요거를 현재 갖고 적용하고 있는데 8월 18일이 되면 요 밑에 게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요 입법 예고라는 요 예자가 없어져요. 그럼 그거가 이제 시행이 되는 거지. 법이 바뀌거나 또는 시행령이 바뀌거나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내가 현재 오늘 날짜 기준으로 요 4번이 시행령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데 18일이 되면 개정이 되는구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 클릭하면은 개정되는 게 나오는데 현재 오늘은 요 4번에 있는 시행령을 볼 건데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은 연혁이라고 나와요. 연혁에 보면은 앞으로 예고되는 거는 요거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7월 10일 날 개정된 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6월 29일 쭉 내리면 5월 18일 있죠. 이게 보시면 5월 18일 날 개정이 됐던 부분이 작년에 나왔던 거야. 그때 나왔던 건데 만약에 내가 7월 12일자로 보고 싶다, 8월 18일자 시행하는 거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클릭하면 뭐가 뭐로 바뀌었는지가 더 궁금한 거잖아. 지금 현재 날짜가 뭐 예를 들어서 4일이 뭐 7일로 바뀌었다는데 여기 신구법 비교가 있고 여기 신법하고 구법이 뭐가 바뀌었는지 요거를 보면 돼요. 가면 왼쪽 오른쪽 떨어지면서 자, 우리가 농지증 발급이 개정이 됐는데 기존에는 시군면장이 농지증 발급을 4일 안에 해주고 경영계획서를 작성 안 했을 때는 2일이었다. 요 빨간 색깔이 지금 언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은 시군면장은 농지증 발급 신청 받으면 확인한 후에 농지증 발급을 해줘야 된다 해놓고 밑에 경영계획서는 작성 제출해야 그랬는데 아까
주말체험 영농은 계획서 이름이 달랐잖아요. 공원 경영 계획서 또는 여기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라고 해서 여기 신설이 되면서 이제 요거로 바뀐 거고, 여기 대리경작자 지정 요건이 바뀌면 이렇게 바뀌었다. 여기 이쪽에 있는 내용 빨간 색깔이 파란 색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언제 시행되는 거냐면 여기 맨 위에 올리면 5월 18일 날 개정이 됐는데 시행령 개정된 건데 그중에 시행 날짜가 8월 18일자인데 여기 보시면 재개정 이유라고 있어요. 8월 17일 날 작년에 공포했는데 5월 18일 날 시행하는 게 있고 8월 18일 날 시행되는 게 있다. 요거에 대한 뭐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한다. 그래서 주요 개정 취지가 쭉 나오고 맨 마지막 가면 시행하는 날짜가 뒤에 나와요. 바뀐 내용이 뭐가 바뀌었다라는 게 나온 거고 이 규정 제출하여야를 해야로 왜 바꿨냐라는 걸 다 설명한 거예요. 여기 실시되는 것 중에 주요 내용들 나오고 나머지 바뀐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고 시행 날짜에 대해서 나오는데 부칙 가면 202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하는데 요 3절에 61조 64조랑 요 기타 규정은 2022년 6월 29일 날 시행하고 오늘 했던 과태료라든지 뭐 이후의 규정은 8월 18일 날 위반한 행위로부터 적용한다.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오늘 공포했다고 오늘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규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거라 이걸 정확하게 안 보고 얘기했다가 시행을 안 하는데 농지증 발급받을 때 뭐 써야 됩니다. 그건 8월부터 실시인데 5월 달에 이걸 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욕먹는 경우도 많아서 날짜가 개정이 되면 이게 시행되는 날짜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 부칙이라는 거는 보지도 않거든. 부칙 관련된 규정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시행 날짜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건 농지법 관련된 거 본 거고 만약에 건축법이 바뀌면 건축법 바뀌는 거 가서 이렇게 보고 국토계획법이 바뀌면 그 국토계획법 바뀌는 거 가서 보시면 될 거예요. 요 개정된 거는 요거 자료는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로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